2024년도 법제처의 정책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 5월 법률방송에서는 만나이를 주제로 이완규 법제처장 모시고 대화를 나눴었는데요.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. 이번에 법제처의 올해 중점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자 또 한 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.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네. 자, 이제 딱 1년이 저희가 모신 지 1년이 됐는데요. 네. 이번에는 좀 중점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. 올해 법제처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. 일단은 금년이 그 정부 출범 3년 차입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 창출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금년에도 역시 제대로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그 국정과제 관련된 법률을 입안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요. 특히 문제는 올해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.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정기국회가 열려서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그때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법률을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법률안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또 국정과제 법안 중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할 예정입니다. 네. 자, 21대 국회 종료가 말씀대로 임박을 했습니다. 네, 이번 국회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아시지만 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을 유예하는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법 적용 이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통과되었으면 하고요. 그리고 또 단말기 이용자에 대해서 보조금 그 경쟁을 그 효율적으로 좀 더 그 자유로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제한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하신 이 법안들 모두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법안들인데 꼭 말씀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부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굉장히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좀 관련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 청소년이 그 신분증을 뭐 속이거나 또는 뭐 사업자를 폭행 협박하든지 해가지고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법률을 보자면은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보호법에 그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. 그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문 조항을 두어서 신분증 제시 요구와 관련된 다툼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뭐 공연법 등 뭐 이런 법률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이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출입을 제한하다든가 또 물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명문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다툼을 없앨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.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올해로 벌써 1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 네,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자, 올해 좀 새롭게 기능이 추가되거나 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? 네. 일단은 제가 이 법제처장으로서 이게 그 뭐 특강을 간다든가 또는 외부인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일 그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정확한 명칭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법률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정확히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법률을 찾으시면 좋겠다.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수요 때문에 그런 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상적인 용어로서 그 법률안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. 이게 사실 저도 일의 특성상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을 좀 검색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저도 정확한 법률안 명칭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. 자, 마지막 질문을 한번 벌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요즘에 저출산
고령화 네.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. 또 탄소 중립, 인공지능 등 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 법제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그 법제처장을 제가 이제 2년 좀 못 됐지만 네. 2년 가깝게 하다 보니까 법제처의 그 여러 가지 정책 부서는 아니지만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부처의 법령을 골고루 다 이렇게 조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필요하면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걸 개정하거나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저희가 법제처가 이제 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미래 법제 혁신 추진단이라는 그 한시기구를 이제 금년 1월 1일자로 설치를 했는데 네. 거기에서는 이런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다가올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다.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법제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뭐 입안이 됐다면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해서 외국 동향을 좀 살펴보고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해당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그 준비 상황을 먼저 이제 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입법과 관련돼서 법제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거죠. 네.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요즘 최대 그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. 그런 이슈가 네. 되고 있는데 마침 제가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 그 이번에 그 당연직 위원으로 대통령령안이 이제 개정이 돼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이왕 그 거기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구 정책적 관점에서도 저희 그 법제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이번 총선 역시도 사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좀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이런저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법 제도적으로 보장이 빠르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